네, 안녕하세요. AI that extends 세션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네, 좋죠? 네. 네. 네, AI that extends 세션에서는요, 인공지능을 통한 확장, 이런 주제를 갖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AI가 활용되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확장되는 우리의 삶, 아마 이런 것이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전에 AI that Empower 세션에서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AI that Emphasizes 세션에서는 아마도 소아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인공지능의 감성 활용법, 이런 주제를 통해서 어쩌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세션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행복의 가치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아크릴레안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크릴렉스트 2021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조나단 웰케어 사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아크릴의 K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기획실의 미아입니다. 저는 고객의 일상적인 행동을 AI가 어떻게 더 낫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사실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네, 지금은 좀 더 고객이 손끝으로 만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AI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저는 조나단 웰케어 사업본부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나 기관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히 어떤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지점을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서비스로 만드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다 이름이 특이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K. 네. 예, 어떤 뜻으로? 저는 뭐 성이 한글로 고씨여가지고 K자로 시작하는 걸 찾다 보니까 그냥 무르르듯이 K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P가 될 뻔했군요. 그렇죠. 아, 네. 네. 에밀리님은 뭐 굉장히 혹시 뭐 모델이 있으신가요? 이름의 유래? 유래는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건 따로 없지만 제가 이제 그 종교가 있는데 종교 세례명이 에밀리아여서 에밀리아의 아. 애칭으로 에밀리를 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이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미아님은 혹시? 저는 그냥 짧아서 짧은 것 중에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영화에서 보고 맘마미아인가요? 네, 찍게 되었습니다. 예. 맘마미아에서 네.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한 소절? 제가 뮤지컬에는 소질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예. 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확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개인의 뭘 확장할 것이냐, 아무래도 뭐 K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행복에 대한 확장 아닐까 네. 싶거든요. 더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뭐 아시겠지만 이미 저희들이 최인하 대표님 모시고 행복에 대해서도 또 막 여러 가지 인문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왔던지라 사실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도 되게 많이 가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혹시 세 분은 행복한 삶에 대한 뭐 어떤 철학이나 나는 이게 행복인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삶이 행복하다는 거는 사실 결국 이제 고전으로 돌아가는데요. 의식주가 사람한테 어떻게 잘 맞게 되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의식주란 테마 안에서 사실 뭐 주는 쪽은 그렇지만 의식에 관해서는 사실 술주 아니죠? 예, 예. 술주 아닙니다. 예. 집주입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의나 네.
식에 대해서는 사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대단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에밀리님. 네, 저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한 게 제일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서비스나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도움을 받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 세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를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 지금 네. 라이프 스타일로 지내고 계신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업과 일상의 조화. 그렇죠. 아, 네. 진정한 프로의 어떤 자세. 네, 네, 네. 프로는 아름답습니다. 네. 네, 이것도 최인하 대표님이 만드신 음. 카피라고 어, 하네요. 음, 네. 음. 미아님께서는 행복에 대한 네, 저는 사실 제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을 음, 100% 몰입해서 그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 사실 행복해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항상 그 순간에 집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체력과 약간 정신력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에밀리님이랑 같이 운동하시면 되는. 아, 근데 네. 예, 힘들죠. 저의 의지가 그것을 아직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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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이렇게 키워드들이 몇 개 잡히는 것 같아요. 뭐 의식, 그죠? 어찌 보면 뉴트리션에 네.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 의는 뭐 뷰티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 말씀하셨으니까 피트니스, 네. 뭐 이런 것이죠. 근데 합쳐보면은 어쨌든 건강이라는 또 키워드가 좀 도출이 될 것 같거든요. 뭐 좀 된 노래긴 합니다만, 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뭐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 아니 근데 전 사실은 그 노래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음. 그 메시지의 울림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프지 말자, 건강하자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뭐 꼭 그런 건 뭐 그런 트렌드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크릴도 지난 몇 년간 헬스케어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어, 도와드리기 위한 그런 되게 다양한 노력들을 의료 분야에서도 뭐 끊임없이 해왔죠. 네. 특히 이제 지금은 안타까운 팬데믹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그리고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하면은 우리한테 이제 어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인간적인 부정적 영향이 생기는지를 이제 아프게 경험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더 건강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어, 조나단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뽑아 보자면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고 이런 많은 영향이 있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실행되면서 이제 사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많아지고 이제 중증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병상 수가 대단히 줄어들고 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꽉 찼다.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여력이 없다. 이런 수준까지 나오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은 조나단을 이용해서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 잠재적으로 이 환자가 중증일지 아니면 경증일지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개발을 위해서 서울 삼성병원을 위시한 전국에 있는 다양한 거점 병원들에서 코로나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수집을 진행을 했고요. 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아크릴에서는 말씀드린 중증 환자 예측 모델을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증 모델은 현재 동대문 생활치료센터나 세종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일산병원이나 부산병원에서 성증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크릴에서는 이 모델을 이제 의료기기 인증을 통해서 전국 병원, 보건소나 전국 병원에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코로나의 감염병, 뭐 중증 예측이든 뭐 어떤 종류의 진단을 하려고 하면 보통 그 활용되는 데이터들이 의료 이미지나 의료 영상 데이터, 뭐 CT나 엑스레이,
데이터들을 보통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아크릴에서 개발한 그 감염병 예후 예측, 중증도 예후 예측 그 인공지능은 그런 데이터를 쓰지 않는 거죠? 네, 아크릴에서는 예. 사실 대형 병원에서야 환자가 전원이 됐을 때 CT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지방에 있는 일반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사실 피검사 같은 임상 데이터밖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크릴에서는 그 임상 데이터만으로 이 환자의 중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국 보건소나 1차 병원 쪽에 쉽게 진입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굉장히 흥미로운 예,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로 네. 보이는데요. 특히나 팬데믹 시대가 일상인 우리의 삶에는 이거 조나단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요긴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그 서비스를 저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크릴에서는 이제 현재 만든 모델을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식약처 품목 질의부터 시작을 해서 GMP 인증, 의료기기 인증까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마도 예상은 내년 하반기쯤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네, 조나단이 이 격리의 시대에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날개짓, 그런 서비스들을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오미크론이라는 또 안타까운 그 바이러스의 창궐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인공지능 기반 사회적 방역막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생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2021년에 아크릴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로 사실 웰케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굉장한 트렌드임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웰케어가 근데 뭔가 명확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뭔가 웰빙, 웰리스 뭐 이런 것들과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웰케어 산업은 과연 어떤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웰케어에 대한 아크릴의 노력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웰케어 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K님이 웰케어 산업에 대해서 네. 네. 웰케어란 개념이 사실 기존에는 이제 웰리스나 뭐 웰빙 이런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용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웰케어 산업, 웰케어란 걸로 들어가면서 정의를 한 거는 이제 전통적인 웰리스 개념에서 개인 진단과 헬스케어, 뷰티, 건강식품 등의 다양한 유관 산업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융합되어 확장, 진화한 산업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릴은 이런 웰케어 산업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 지능형 웰케어 산업 및 활성화 및 글로벌 리더십 실현하는 비전을 가지고 웰케어 산업 특화 플랫폼 개발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현재 발굴,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웰케어 산업 특화 데이터를 여러 기관들,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하여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개인 융합 데이터뿐만 아니라 웰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 민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플랫폼 및 조나단을 이용한 기반 인공지능 모델들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웰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거버넌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웰케어 그리고 아크릴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웰케어 산업의 미래와 관련돼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다 같이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인공지능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데이터는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웰케어 산업특화 인공지능 기술지원센터에서는 웰케어 산업과 AI를 연결해 새로운 BM을 만드실 수 있도록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웰케어 산업특화 인공지능 기술지원센터에는 개인 SNS 데이터부터 라이프로그 데이터,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건강검진 데이터 등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웰케어 관련 데이터를 융합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웰케어 관련 BM을 가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웰케어 AI 지원센터는 하나의 산업이 아닌 2개 이상의 산업이 인공지능, 데이터를 통해 융합되는 AI 플러스 시그마 X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웰케어 산업특화 인공지능 기술지원센터는 AI 서비스 기획부터 데이터 준비, 학습, 서비스 개발까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뿐 아니라 운영까지 지원을 해드리며 서비스 출시 후에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을 위한 교육과 인수인계도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피부 이미지와 웰케어 AI 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피부 관련 유전체 혹은 대기환경 데이터를 융합하여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피부 질환 예측 모델 혹은 개인별 추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배포 서비스 및 서비스 운영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와 같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사진만 찍으면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알아서 추천해주는 서비스 같은. 웰케어 산업특화 인공지능 기술지원센터는 회사에게는 인공지능을 쉽게 도입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쉽게 도입된 인공지능을 통해 사용자가 생활이 너무 편리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접 웰케어와 관련된 경험을 하려면 관련된 서비스가 아마 시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 웰케어 산업을 일반적인 대중들은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게 될지에 대해서 에밀리님께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8월에 저희 웰케어 산업특화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웰케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서 진행된 AI 기반 개인 맞춤형 웰케어 서비스 BM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통해서 10개의 비즈니스 모델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CJ 제일제당의 웰케어 데이터 기반 비만 유형 예측 알고리즘 및 관리 모델 개발, 그리고 KB손해보험의 MZ세대 맞춤형 AI 웰케어 미니보험 서비스 등을 비롯해서 화장품, 식단, 운동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새로운 웰케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자간 MOU를 통해서 AI 플랫폼 기반 공동앱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 웰케어 서비스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공동 연구 및 글로벌 서비스 전략 모색 등을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네. 무척 그레이트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너무나 훌륭한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네요.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아크릴과 충청북도 그리고 관련된 이제 웰케어 산업계 종사하시는 뭐 대학, 병원 그런 기업들이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웰케어 특화 인공지능 센터 구축 사업 내에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다양한 BM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상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웰케어는 어쨌든 뷰티, 푸드, 피트니스, 유전체, 뭐 마이크로바이옴,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그 무언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 AI 플러스 X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웰케어는 그 자체가 AI 플러스 시그마 X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제가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뭐 뷰티와 운동을 뭐 결합한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마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그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기 전에 좀 네. 사전에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헬스케어 시장이 데이터 기반의 AI 헬스케어 서비스로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헬스, 뷰티, 식품, 의료 등의 많은 분야에서 고품질 데이터를 보유하고는 있는데 AI의 기술이라던가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굉장히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웰케어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웰케어 산업을 위한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한데요. 네. 이 필요성을 느낀 뷰티, 푸드, 제약, 바이오, ICT, 의료기기, 병의원 등의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이 뜻을 모아서 2019년 4월에 한국지능 웰케어 산업협회를 결성을 했고 저희 아, 아크릴을 비롯해서 네. 현재 85개 이상의 산학연 기업의 네, 네, 기관이 네, 네. 회원사로 참여를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한국지능 웰케어 산업협회는 활용 장벽이 높은 전문 의료 데이터를 비롯해서 헬스케어, 뷰티, 푸드 등의 웰케어 산업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AI를 통해서 웰케어 관련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생활 밀착형 신사업 발굴 협의체로 새로운 웰케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원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협회로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기술 지원을 비롯해서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 문의는 저희 한국지능 웰케어 산업협회 공식 홈페이지인 kiwi.or.kr을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키위의 회장이 접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웰케어 BM들이 이게 서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뷰티, 푸드, 뉴트리션, 뭐 운동 역량, 임상 정보 그것들을 한 개인을 중심으로 융합 데이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BM들이 이 데이터로 만들어져서 BM 간의 연결 가능성은 사실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BM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 흥미로운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또 아크릴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미아님? 아, 예, 맞습니다. 웰케어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의 건강 기록부터 생활 습관이나 유전체, 그리고 뷰티, 푸드, 운동 같이 고객들의 많은 구매 이력까지 하나로 모은 웰케어 데이터, 웰케어 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웰케어 서비스가 사실 진정한 가치가 있으려면 기존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들하고는 그 상식을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웰케어 융합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고민에 하나의 답을 고객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객에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웰케어 솔루션을 함께 제공해 드리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을 이제 보내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사소한 고민들이 많이 쌓일 수 있는데요. 그것들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신경 쓰이는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도 사실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 고객분들께서 직접 생활 속에서 해결하시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간단하게 해보시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나도요. 그래서 저희 같이 함께 운동해봐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웰케어 통합 서비스는 웰케어 융합 데이터 기반 AI를 통해서 고객분들의 사소한 고민 하나하나까지도 이제 다각도로 케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융합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상상들인 거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뭐 특정 영역의 데이터 내에서만 발굴되거나 예측될 수 있는 정보의 벽이라는 네. 것이 이제 유관된 다른 정보들과 연계되면서 네. 어찌 보면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지식을 갖춘 인공지능의 개발이 가능해지니까 BM도 융합적 성격을 갖지만 음. BM들도 융합을 한 음.
경험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웰케어는 참 재밌고 신기한 네. 그런 어떤 생물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예. 전 세계 최초의 웰케어 통합 데이터 수집과 확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나단의 웰케어 지능 구축 그리고 이 지능을 기반으로 한 웰케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합한 하나의 웰케어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아크릴의 웰케어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이 의지를 실행하고 계시는 리더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기여를 하겠다는 그리고 이 기여를 통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이런 메시지 AI that extends는 조나단을 통해 아크릴이 시장에 지금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크릴은 이 메시지를 늘 기억하고 이거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해 나갈 겁니다. 네, 웰케어를 향한 아크릴과 조나단의 다양한 노력과 관련된 정부 주도 R&D 사업과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제 많은 말씀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웰케어와 관련된 너무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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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시대에 인공지능 기업이 제안하는 헬스케어에 대한 새로운 생각, 웰케어에 대한 세션 어떻게 흥미롭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크릴이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기저에는 일관된 철학이 있죠. 그건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여라는 측면인데요. 웰케어를 비롯한 헬스케어 산업으로의 조나단의 고공비행을 위해 아크릴이 올해는 창업 이래 가장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 가족이 생긴 일인데요. 2017년부터 저희와 함께 많은 일을 해오던 파인헬스케어와 아크릴이 공식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는 그래서 아크릴 그룹의 멋진 식구로 정식으로 소개해드릴 특별한 세 분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크릴 넥스트 2021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네, 우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 짤막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널스케어에서 우유빛깔 피부를 맡고 있는 신영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크릴에 합류하게 된 파이널스케어에서 치프 메디컬 오피서를 맡고 있는 김우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아크릴 합류하게 된 파인헬스케어의 CMO 신장을 맡고 있는 신현욱이라고 합니다. 그 신장 아니고 신장, 예. 키드니 아니고 하이트, 예. 네, 맞죠? 키드니가 아니고 네. 키. 예. 예. 우선 아크릴과 한 가족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파인헬스케어에 대한 먼저 간단한 소개를 좀 신 대표님께 좀 부탁드려 볼까요? 저희 파이널스케어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그 피부의 상태를 진단해주고 평가하고요. 그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 알고리즘이라든지 피부과 상담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피부 질환의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바르면 좋은지 어떻게 케어를 하면 좋은지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개발하는 수준은 한 8, 90% 정도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파이널스케어 팀에 대해서 네. 잠깐 소개를 해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희 파이널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인데요. 다른 회사랑 많이 차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대부분은 개발자분들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희 회사는 2명의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의사 선생님의 특징은 진료를 하시지만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은 남다르게 생각하는 간호사도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에 합격했는데 안 가고 이상하게 저와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료경영 석박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피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파인헬스케어의 특징이라고 하면 네, 네. 우수한 IT 인력들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의료와 IT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네. 전문 의료인들. 전문보다는 네. 이상한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파인헬스케어는 사실 저희랑은 2017년부터 같이 네. 예, 협업을 해오셨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었고 네, 네. 그때 저희가 화상 데이터를 예. 이용해서 휴대폰 사진으로 네, 네. 화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몇 도 화상인지를 예측하는 심도 예측과 네, 네. 관련된 그 진단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네, 네. 만들었고 당시에 그게 세계 최초 맞습니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네. 최초이자 어디도 없는 것이었죠. 예. 그리고 그 화상 데이터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네, 그렇게 네. 많지 않은 탓도 있었죠. 네, 예. 맞습니다.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사진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정제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네, 병원뿐이었습니다. 네, 네. 그 화상 데이터를 인공지능의 훈련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한 어노테이션 작업을 저희 신현웅 CMO께서 예, 현재 베스트라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추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제하고 어노테이션하는 예.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 신현웅 CMO께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예, 그 이렇게 데이터 어노테이션 레이블링 같은 거를 하실 때 예. 어떻게 힘드시거나 뭐 좀 그러신 건 없으셨습니까? 일단 그런 데이터 어노테이션이나 레이블링한 결과물에 대해서 네네. 확실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네. 과정이 조금 단순 작업일 수 있긴 하지만은 네.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의료 데이터는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시면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되게 어찌 보면은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면 좋은 그 의료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파이널스케어는 참 굉장히 좋은 인프라, 좋은 인력 인프라를 네.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네. 파이널스케어가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제품 또는 관련 사업들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맡고 계시는 신현웅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어떨까요? 예, 예. 일단 저희 제품명 네. 스킨엑스의 초기 모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오히려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네. 이제 화상 전문의 숫자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하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골든 타임에 적절한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숙련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경험이 네. 적은 의료진에 의해서 초기 처치가 과대 치료 혹은 과소 치료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아, 초기 환자에 대해서 이제 빠른 환부 확인과 그 초기 응급 조치에 대해서 좀 더 뛰어난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베스티안에서 이제 수십 년간에 걸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양질의 AI 모델을 만들면 이 부분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었던 네. 거고요. 이게 바로 저희 스킨엑스의 초기 모델이 여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아, 네.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의들이 육안으로 관찰하고 있는 시각 정보를 통해서 이제 화상의 심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베스트에 쌓여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서 AI 모델을 구축하면 전문의들이 평가하는 그 시각 정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이 모델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이 모델이 그 의료 환경에서 보다 보조적인 도움을 주면서 네. 화상의 심도 평가나 초기 응급 처치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그 화상 심도 예측 모델을 만들면서 축적된 노하우, 그 데이터 라이블링이라든지 어노테이션 같은 노하우들을 통해서 삼성 서울병원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욕창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네. 모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최근에 그 욕창 모델을 저도 봤는데요. 네, 네. 그 짧은 기간 안에 굉장한 그 정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거의 한 88% 정도가 네, 나오는데요. 네, 네, 네. 저희도 보고 이렇게 단기간에 실장님 저희가 어느 정도 했죠?
한 5개월 오. 안에 사실 그 초기 한 1-2개월 정도는 이제 논의가 많이 거쳐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에 들어간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웅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로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이 필요한 곳에서 적절한 가치를 제공을 하는 것이 올바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인공지능을 쓰면 제공한 측도 사용하는 측도 그 가치를 잘 느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화상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이제 전문의가 이제 환우 발생 숫자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예, 그 진료 서비스의 품질 이슈를 예. 말씀 주셨고 사실은 그런 상황에는 인공지능이 정말로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도 예, 많이 준비가 되고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화상 욕창 외에 또 다른 또 시도를 네, 네.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2022년에 이제 아크릴과 같이 또 조나단과 같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도전하려는 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전체 유병률 자체가 한 5에서 15%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많은 환자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 병 자체가 뭐 완치가 되거나 치료의 개념보다는 케어라든지 관리가 돼야 되는 병이다 보니 역시 이제 이게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집에서 뭐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들이 또는 성인들 같은 경우는 환자 자신이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다 보니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쨌든 우리 조나단 같이 훌륭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환자들을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앞으로 이제 2022년도에 열심히 개발을 해볼 예정이고 단순하게 그냥 한국 내 환자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토피성 피부염은 글로벌한 어떤 마켓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아토피 환자분들 또는 아토피로 고생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아,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아토피는 또 요즘에 여러 가지 뭐 환경 이슈라든지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어서 더 많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으시군요. 아무래도 아닙니다. 전문의시다 보니까. 네네네. 아크릴 조나단을 이용한 네, 네. 그 다양한 시너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네, 네. 떠오르는데요. 네. 지금 아크릴과는 어떤 협업을 진행하시거나 네.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네, 좀 네. 말씀을 청해 볼까요? 저희는 초반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 피부 진단을 가지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쌤을 네. 만드는 거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혼자만 시장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죠. 근데 저희 파인헬스케어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주는 네. 그 HIS 의료정보 시스템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좋은 의료 정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만든 그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함께하면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 이 의료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하던 중 바로 조나단이 나타났죠. 요 옆에 예. 있는 조나단이 나타나서 예. 저희 소프트웨어 HIS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함께 섞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아크릴과 하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 병원입니다. 아마 전 세계 최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병원의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지고 네. 진단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병원은 오프라인이었다면 저희 인공지능 병원은 온라인상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의견은 대표님이 내주신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네. 인공지능 네. 병원에 대해서 대표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보시는 분들이. 아니 근데 헬스케어 업계에 몇십 년간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네. 일단 뭐 HIS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네.
보통 이제 저희들이 HIS 하면 네네. 뭐 한 4가지 영역 네네. 기본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제 진단과 진단.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환자 중심 서비스들이 그쵸. 맞습니다.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원무죠. 네네. 병원 프로세스. 병원 프로세스. 예. 그리고 마지막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구거든요. 아, 네네. 예. 근데 이 각각의 4가지 테마들을 보면 인공지능이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진단은 당장 뭐 대표님이 말씀 주신 SAMD, 그죠? 네네. 쌤이. SAMD가 이제 떠오르고, 환자 중심 서비스는 할 게 너무 많죠, 사실은. 네네네. 예, 인공지능이 뭐 모니터링도 해줄 수 그렇죠.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의 네. 사항 같은 것들을 봐줄 수 있고, 원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업무를 좀 예, 편리하게 해줄 수 있고 네.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OCS서부터 네. ERP니 뭐 네네네. 너무 많은 부분에서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연구라는 측면도 어떻게 보면 네네.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계속 모으고 축적을 시키다 보면 각 병원에서 네네.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들이 네네. 즉시 이제 요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네.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 이런 걸 음. 만들어 보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전부 통합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네. 들어가서 운영이 되면, 네. 사실은 저는 그게 이제 인공지능 병원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온라인에서 네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온라인이라는 거는 상당히 무한의 공간이고, 그 오프라인으로는 정해져 있는 공간이니까 진료 스페이스가 환자 중심에서 보면은 어마무지하게 넓어진 넓어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건강 관리의 개념이 이제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확장될 수 있는 네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병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이제 조나단과 HIS를 통합한 네. 형태의 네네. 시스템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네.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SAMD서부터 시작해서 네네. 다양하게 인티그레이션하고 네. 이제 새로운 연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인공지능 HIS를 국내에서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해외를 목표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 지금 진출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랑 같이 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2022년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한국에서도 POC를 하겠지만 해외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솔루션을 만들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또 저희들이 지금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 네. 논의 중인 국가들이 네, 네. 보면은 아까 또 신현웅 CMO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문 의료 자원이 좀 부족한 국가들인지라 네네. 어찌 보면 되게 필요한, 네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벌써 먼저 요구 사항들이 네네.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네네.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이 사실은 뭐 해외 진출이라고 되게 멋있게 보이지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글로벌하게 확장해 네. 나간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네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이유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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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쨌든 파인헬스케어는 네네. 뭐 지능형 의료기기와 인증받은 HIS라는 네네. 굉장히 분명한 제품과 네네. 사업군을 갖고 계신데, 어쨌든 인공지능 병원의 핵심 컴포넌트로 네. HIS 네네.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HIS와 관련된 파인헬스케어의 네네. 계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네네.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개발한 HIS 제품명은 라임인데요. 저희 라임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주는 보건의료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 받았고요. 그 인증을 받았다는 건 보안, 표준 이런 것들이 잘 환자 중심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인데,
저희 제품의 한계는 뭐였냐면 CS 버전이었습니다. 병원에 쉽게 얘기하면 서버를 두고 했던 버전이었는데 지금 아크릴 조나단과 함께 웹 버전, 클라우드 방식으로 네. 바꾸고 있습니다. 네, 네. 주위에서 참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여기 이렇게 두 분이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의 그 HIS에 관련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걸 다 컨설팅을 해주실 거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 옆에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조나단이 적극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발 기간은 1년 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뭐 이제 뭐 R&D 펀드나 네네.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네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그 국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네. 팁스에 선정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멘텀을 네, 갖고 이제 해외 사업도 더 활발하게 하시려고 네. 준비 네네, 중이시죠? 맞습니다. 예,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것이기 네.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경을 넘거나 이런 것이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능해지고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경계나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글로벌하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오히려 코로나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더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라든지 이게 이제 질병에 따라서 또는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을 하고 프로덕트 아웃을 하면서 네네네. 이제 거기에 맞는 시장을 타겟팅해서 진출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미 그 원격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는 네네. 해외 진출을 네네. 시범 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라임 팀이라는 네네. 제품이 네. 지금 활용되고 있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 라임 팀은 그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CIS 국가 8개 국가에 지금 그 15개 병원, 약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20개 정도의 병원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 있는 병원과 한국에 있는 병원이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 저희 라임 팀은 국내에 있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빅5 병원에서 같이 시범 서비스를 해주셨고요. 좋은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최근에 아마 협약이 되셨고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앤 멀린더 재단 네. 에서 운영 중인 라이트 펀드 사업에도 선정이 되셨고 네. 그 지금 베트남 다낭병원이랑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지금 해외 사업에 대해서 좀 재밌으니까 쭉 한마디씩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파이낸스 케어에서 이제 갖고 있는 라임 팀이라는 어떤 EMR 또는 원격 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멀린다 재단에서 한 라이트 펀드에서 지원을 받아서 베트남 다낭병원에서 감염병 플랫폼 사업을 아크릴과 같이 구축하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또 연동이 되겠지만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해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선진국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 이런 쪽도 피부 진단이라는 그런 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진출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FDA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라임 팀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 스킨엑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화상 욕창 그리고 화상 욕창에 대해서 이제 FDA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아토피나 다른 피부 질환에서도 조금씩 더 넓혀갈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보면 먼저 화상은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개발 국가에서의 유병률이 높은 편이고 아토피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 유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욕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그 욕창 치료 시장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플랫폼 위에 얹어져 있는 AI 모델로 전 세계의 다양한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크릴과 파이널스케어는 네. 각각 국내에서는 지금 나이파가 네. 주도하는 감염병 중증도 예측 사업을 네, 맞습니다.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다낭병원과 베트남 다낭병원과 또 감염병과 관련된 사전이죠,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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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염병 사전. 그쵸. 네, 그 아주 그냥 어찌 보면은 저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예, 예, 굉장히 인류에게 정말 꼭 필요한 네, 네, 그런 종류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이 들어서 약간 살짝 자부심 같은 것도 좀. 이제 토크를 좀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스케어의 향후 비전 또는 계획에 대해서 세 분 각각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파이널스케어의 비전은요, 그 대한민국에 있는 특화된 데이터를 모아서 사회를 아름답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 있는 데이터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될 텐데, 원격 의료, 그다음에 피부과 진단 시장, 텔레더마톨로지 시장에서 매우 크게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사실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만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다는 것이 개발자나 그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든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파이널스케어는 시장이 요구하고 사용자들이 요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수익을 낼 수 있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나단이라는 플랫폼 안에 그 우리가 만든 프로덕트들이 올라가서 어떤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네. 또 수익도 나고 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수익 중요합니다. 수익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에 이제 수많은 AI 모델들을 올려서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의료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크릴 그룹의 조나단을 이용한 헬스케어 사업의 원대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가족으로 동참해 주신 파인 헬스케어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과 산업계에서 많이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아크릴 그룹이 그려갈 미래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기원해 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파이널스케어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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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단 수고했어요.